안녕하세요. 원주 청룡원장 이면호 목사입니다. 실크로드의 땅 중앙아시아 인문학여행 3부를 소개합니다. 3부는 키르기스탄 편입니다. 제가 쓴 모자는 키르기스탄 전통 모자인 칼팍입니다. 친구가 기념품으로 사준 모자입니다. 칼팍은 머리의 뒷부분이 편편하고 길쭉한 두상인 편두에 알맞은 고깔 모자입니다. 흰색 펠트로 만드는 칼팍공예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고대 키르기즈인들은 자신들이 천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계급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통을 눌러서 머리 뒷부분을 편편하게 하고 두상을 뾰족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모자를 쓴 저도 틀림없이 천손의 자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키르기스탄 비슈케크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부하라에서 산 전통 가위를 압수당하는 낭패를 보았습니다. 장인의 손으로 만든 예쁜 가위였습니다. 손바닥 절반 정도의 작은 가위인데 절삭하는 끝부분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쓴 커피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타슈켄트에서 키르기스탄 수도 퓨슈케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1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좌석은 창문 쪽을 선택했습니다. 혹시나 천산산맥의 설산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창문 쪽을 선택하였고 비행기 안에서 설산을 볼 수 있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천산산맥은 고구려 유민 출신의 당나라 장군이었던 고선지가 실크로드의 제왕이 되어 넘나들던 곳입니다. 이후 설산은 신물이 나도록 보고 또 보았지만 볼 때마다 좋았습니다. 비슈케크 공항을 나와 친구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얼마 만의 만남인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오랜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여장을 풀고 온 가족에게 민폐를 끼쳤습니다. 우즈벡 여행이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여행이라면 키르기스탄은 자연을 만끽하는 힐링 여행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천산산맥의 설산을 볼 수 있습니다. 웅장한 자태의 설산은 마음을 심쿵하게 했고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이 지역이 과거에는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으로 빈번한 교류가 있었던 지역이었으나 실크로드가 쇠약한 후에는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게 되었지만 천혜의 아름다운 산과 호수와 계곡으로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고 불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유엔 유튜브를 통해 이 말을 많이 들었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프스의 저렴한 버전으로 어떤 나라나 지명을 대체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도인 비슈케크는 오아시스 도시로 고대에는 천산산맥을 통과하는 실크로드 대상들에게 음식과 숙소, 여행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된 후 알라투 광장은 비슈케크의 중심 광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45m 높이의 국기 계양대가 있고 2시간마다 근위병의 교대식이 벌어집니다. 비슈케크 공항 이름이 마나스 국제공항입니다. 마나스는 키르기스탄 전설 속의 영웅입니다. 국립역사박물관에는 황금빛 찬란한 샴시 유적의 황금 가면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황금 가면은 황금을 영원불멸한 것으로
성취했던 북방 유목민족, 그 중에서도 몽골 튀르키계의 매장 풍습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비슈케크에 도착한 다음날 알라르차 국립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기온은 춥고 비가 오는가 싶더니 해가 나고 천산산맥의 만년설이 가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알라르차 입구의 좌우에는 멋진 눈 표범과 사냥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있고 폭포와 빙하, 숲과 야생화,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에 새의 모이를 준비하여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새들이 손바닥에 앉아 모이를 물고 날아가면 또 다른 새가 모이를 물고 날아가는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청설모도 두 앞다리를 들고 모이를 먹었습니다. 걷는 도중 설산에서 녹는 물들이 맹렬한 기세로 소리치며 합창을 합니다. 물색은 비추색으로 물감을 풀어놓은 듯합니다. 눈으로는 설산을 바라보고 귀로는 물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고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자연은 지치고 상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추위를 보내고 2박 3일 동안 선교사님 가족과 여행을 떠나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제가 온다고 특별히 휴가를 내어 장거리 여행을 계획한 곳입니다. 한참을 달리니 20홀 호수가 펼쳐졌습니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가라는 광고 문구가 생각날 정도로 끝없이 펼쳐지는 호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키르기스탄에 오면 다른 곳은 몰라도 이곳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 20홀 호수를 끼고 한참을 달리다가 스가지카 캐년을 방문했습니다. 마치 화성에 온 것처럼 신비한 느낌을 주는 협곡이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는 곳이지만 앞에는 20홀 호수가 보이고 협곡의 정상 근처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끝내줍니다. 이날의 목적지는 카라콜입니다. 비슈케크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도시입니다. 중간중간 도로 포장을 위한 비포장 도로가 수시로 나와 차량의 속도를 늦추었지만 이곳에서 하루 요정을 풀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일정은 알틴 아라샨입니다. 알틴 아라샨은 황금 온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행 유튜버들은 보통 걸어서 정상을 향하지만 저희는 소련 시절 구급차를 개조해 만든 사륜 구동차를 예약하여 오프로드 길에 오르는 일정입니다.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 나라에서 관광객들을 위해 도로 포장을 하려고 해도 독점적으로 이곳을 촬영을 하는 분들의 반대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자연은 자연 그대로 개발하지 않는 것이 알틴 아라샨을 더 빛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다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이날은 제법 비도 내렸고 오가는 길은 그야말로 커다란 바위에 움푹 패인 웅덩이가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륜 구동으로 만든 특수차라고 하지만 바위 투성이의 길을 거침없이 올라가는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반대편에서 마주치는 차량을 만나면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며 운행합니다. 가뭄비 나무의 울창한 산림과 오프로드 주변에 들꽃들도 마주하였습니다. 설산에서 녹아 흐르는 물들은 큰 물줄기를 이루어 흘러내리는 광경은 한마디로 장관이었습니다. 물소리만 들어도 속이 뚫리고 안과 정화되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영상을 찍는 저를 길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얼마나 진동이 심한지 영상으로 담지 말고 눈으로 담으라는 메시지 같습니다.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에 겨울 준비를 위해 양떼를 몰고 하산하는 모습도 감동적입니다. 말을 탄 양치기들과 양들을 이리저리 모는 양치기 개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수요일은 뷰슈케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눈으로만 보았던 이시쿨 호수에 왔습니다. 따뜻한 호수란 뜻의 이시쿨 호수는 바다와 별반 다름없습니다. 이시쿨 호수는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1923개의 호수 중 하나로 해발 1600m 고지에 있고 제주도의 3.5배 되는 면적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정 호수라고 합니다. 9월은 비수기로 접어들었고 그 넓은 호수의 일부분이었지만 저희 일행 이외에는 관광객들이 없었습니다. 물의 온도는 좀 차갑습니다. 사실 이스쿨 호수에 오면은 날이 덥던 춥던 한번 몸을 담그고 싶었습니다. 약간의 수분기를 느낄 수 있는 물맛이었습니다. 호수 바닥에는 온천수가 솟아나고 염분 농도가 있어 이 호수는 얼지 않는 호수입니다. 보고 싶고 몸을 담고 싶었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호수가 보였고 뒤에는 구름에 덮인 설산이 병풍처럼 둘러 있습니다. 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시쿨의 호사에 이어 근처에 있는 온천으로 가서 또다시 몸을 풀었습니다. 모두 저를 배려한 선교사님 가정의 사랑 때문에 원주촌놈이 호사를 누린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정승현 선교사님, 천미석 선교사님, 정다니엘 선교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받은 사랑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크로드의 땅 중앙아시아 인문학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